재개발 투자에서 4억 이상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많은 투자 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문의 중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용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용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들도 많이 있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묶여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없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용산에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용산 투자는 재개발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용산 재개발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겠죠. 왜 하필 용산에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용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부동산 투자는 용산에 해야 되고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에 미친 압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용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안에 다양한 개발 호재,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80%죠. 이 80% 이상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투자의 3박자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의 3박자,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애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투자의 3박자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거나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무단지 개발 사업들, 그 다음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일자리 창출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 그 다음에 캠프킨 부지 개발 사업들,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두 번째는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이 좋거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역, 지금도 다중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노선이 들어가죠? 바로 GTX죠. GTX 노선이 들어갑니다. A 노선, B 노선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서울 중심부, 강남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노선이 바로 GTX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 아니면 좋은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환경 같은 경우는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용산 자연환경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죠. 바로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말은 바로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남산이죠. 남산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바로 용산공원이죠. 용산공원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산과 공원과 물이 만났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에 몇 없는 그런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용산이다. 앞으로 수요도 계속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게 바로 요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고점 대비 회복률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상하이 5곳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지역인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25개구 자치구 안에서도 서울 외곽 쪽에 위치한 지역이 이제 회복률을 봤을 때는 조금 하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확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매수세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죠? 확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금리가 보합제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적응을 했습니다. 금리에 적응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서울 지역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서울 외곽 쪽 같은 경우는 회복률이 그만큼 더디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위 5개 지역입니다. 상위 5개 지역을 봤을 때에는 용산구가 1위입니다. 용산구,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이쪽 지역들이 회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구가 왜 1위일까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정말 80%입니다.
80% 이상이 정말 개발 호재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률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프로의 회복률이죠? 94%입니다. 94%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돈 되는 투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만큼 정말 돈 되는 투자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빌라 공급 부족 현상. 지금 뉴스 기사인데요. 빌라의 추락,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서민 주거 사다리가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지금 아래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전년 대비 36.3%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반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외의 주택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다세대 주택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주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가 감소했다라고 나오죠? 바로 49.7%가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의 주거 사다리죠. 빌라의 경우는 그만큼 아파트보다는 싸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지금 50% 가까이 줄어든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빌라라도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서를 걷고 있다. 그러면 지가 어떻게 되죠? 정말 우상향을 넘어서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투자 종목이 바로 빌라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라, 단독주택, 노밀집 지역을 허물고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바로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공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는 반면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리죠? 10년이죠.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그럼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빌라입니다.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이 빌라로 공급 대책을 내서야 된다. 정부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말 그대로 빌라로 공급이 될 수가 있게끔 사업 여건을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 여건이 개선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팩트입니다. 빌라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이 빌라를 허물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이죠. 용산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나는 고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산 안에서도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 바로 용산 안에서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지역, 예정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 왜? 앞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빌라의 사업 여건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네, 그럼 제가 앞서서 우리는 용산에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조합원 자격이죠.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빌라의 투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빌라의 투자의 목적은 우리는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빌라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갭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에 있어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본인의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을 하시는 분들, 이런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자녀분 명의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분에게 갭 투자를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여건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이죠.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매물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부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 안 당하는 그런 매물의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 임차인을 놓고 투자를 하겠다. 이게 갭 투자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무엇인가요? 실거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는 상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택을 사시는 분들, 실제로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 용산 안에서 정말 몇 군데 없다라는 점입니다. 용산 안에서도 몇 군데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어떤 게 또 중요할까요? 바로 소액입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용산 안에서도 정말 드뭅니다. 조합원 자격 갖출 수 있어. 갭 투자 가능해. 그런데 고액으로 들어가야 돼. 정말 4억, 5억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조합원 자격도 받을 수가 있으면서 갭 투자가 가능하면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지역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개발 호재가 없어. 정말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변두리 외곽입니다. 변두리 외곽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두리 외곽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까요?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없으면 아무리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정말 대부분 이런 지역들일 겁니다. 미분양이 나는 지역들,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업성도 없는 그런 지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늦으면 묶인다. 뭐가 묶일까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권리 산정 기준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서울의 중심부 용산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산 개발 호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웬만한 저희 애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다양한 개발 호재 어떤 게 있는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용산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은 제 영상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용산 개발 호재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러면서 공부를 웬만큼 하신 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용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서울역 옆이죠. 서울역 옆에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 이쪽 지역들이 현재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경우는 빌라 매매가로 봤을 때 8억에서 지금 9억의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전세가죠. 네. 이 전세가가 현재 얼마에 형성이 되고 있느냐? 2억 5천에서 2억 7천 요 정도의 이제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8억에서 9억 전세 빼고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실투 얼마죠? 실투 금액이 거의 4억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4억 이상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액이라 하면은 정말 1억, 2억, 3억 이 안팎 안으로 투자를 해야지 소액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 불가능하면서도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권리 산정 기준이 웬만한 지역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역으로는 투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지역이다. 그 다음에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라인이 있습니다. 원효로 라인이죠. 용산 재개발 투자하면 대표적인 지역들이 바로 원효로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들도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권리 산정 기준이 대부분 묶여 있고요. 앞서서 말씀 여기 서계동이랑 마찬가지로 매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하기 조금 힘든 지역이 바로 원효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동구 이천동은 아파트촌 고액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쪽 지역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한남 뉴타운의 경우도 고액이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프리미엄만 거의 1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액으로 접근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한남 뉴타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죠? 이 용산공원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동층 라인입니다. 이 동층 라인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동층 라인이냐? 지금 아직까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권리 산정 기준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이 동층 라인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호재가 더 뒷받침이 됩니다. 바로 남산이죠.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이번에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몇 층으로 완화가 될지는 올해 연말이죠. 연말에 확정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말에 이 동층 라인이죠. 동층 라인의 지가, 빌라의 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원이죠. 제2의 센트럴파크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태원에서도, 그 다음에 해방촌에서도, 그 다음에 후암동에서도 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후에는 매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조합원 자격 못 얻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인해서 실거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층 라인 안에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잘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갭 투자 가능하면서도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한남 뉴타운, 한남 더힐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이런 부촌의 이미지까지 받으면서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용산공원 도보권 이용 가능,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재개발에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정말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는 여기서 다 오픈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면서 현장 임장까지 해드리면서 투자하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의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말 그대로 갭 투자가 불가능한 이제 실거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싹 다 용산구입니다. 여기도 싹 다 용산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싹 다 용산구입니다. 이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이 중간에 자르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를 봤을 때는 몇 군데죠? 여기 나와 있죠? 374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374곳이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2종 일반 주거 지역,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의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1종에서 2종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기 묶여 있는 지역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재개발 예정지 쪽에 대부분 지역들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용산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지역들의 경우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피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